실적 발표를 하고는 종목들이 좀 실적에 따라서 되게 변동이 심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하나의 특성이더라고요. 뭐 K세론 이렇게 하면서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그런 K세론? 네, K세론. 뭔 말이요? K는 한국. K셀론, 셀. 셀론. 셀온.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시는 거죠. K셀온. 예, 뭐에다 사성조가 있습니다. 뭐에 팔으라고? 셀온 뭐 바이온 루머 세럼 팩트 할 때 그 셀온? 그게 아니고. 네, 뭐 막 실적 나왔는데 이게 수치가 나왔잖아요. 예.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예. 그냥 어느 수치가 나오든 우리나라에서는 막 매도를 해버리고 매도를 부르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 예, 그걸 우리나라만의 K-팝처럼 예. K-세로 네. 씁쓸하네요. 네. 아니 김혜수 대표님께서는 네. 이번 주 시장 금요일이니까 또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요? 뭐 단순히 오늘 시장이 아니더라도.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웅이사랑 요즘 미는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네. 약간 빠밤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서 지금 위협받는 느낌이에요. 살려주세요. 예. 네. 제발 여기까지. 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이제 시장이 미국도 약간 조정 느낌 들어가고 한국도 들어가던데 저희는 그래도 좀 버티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너무 격하게 그러지 말라고. 깜짝이야. 왜 옷을 벗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네. 본격적으로 지금 화가 조금 예. 또 화가 막 열이 올라오십니까? 아유. 좀 네. 거기 마이크 있습니다. 조용히. 예. 네. 편하게 말씀 네, 네. 하시는 게 아마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자료 조금 뒤지다 보니까 막 올라오네.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진행에 대한 열정 그러시죠.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잘 버텨주면 좋은데 버티는 게 대형 주단보다 중소형 주단이 좀 버텨주려고 네, 네. 많이 노력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목 장세거든요. 네. 근데 종목 장세가 불편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특히 우리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아니 종목 장세라는 것이 네. 좀 네. 납득이 가면은 불편할 게 없죠. 네, 네. 납득이 잘 안 가니까. 그렇죠. 네.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2차 전지가 살짝 좀 힘을 잃으니까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거기서 자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금은 안 나올 것 같고 거기를 추정하면서 막 열심히 그 단기 매매하셨던 분들이 거기 가서는 이제 좀 이제 먹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와서 다른 쪽을 막 이제 확산되는 현상. 네. 이게 오늘 보여지는 현상이 아닐까. 근데 다음 주까지 실적 발표가 또 막 나옵니다. 8월 15일이 네. 정점이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이 정점이겠죠. 그러면 나올 때 그때와 함께 또 막 또 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구난방 장세. 네. 이게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대비하자 이런 대비를 느낌입니다. 하자. 네. 뭐 마침 실적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네. 2분기 실적 시즌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좀 뭐 특이사항이랄지 아니면 짚어보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사님? 모든 게 기본으로 온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기본으로 왔다. 예. 기본으로 온 게 실적에 대해서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 시장이고요. 이게 뭐 소비재 단도 그랬고 우리가 기대감이 낮았던 음식료 단들 대표적으로 라면을 판매하는 농심, 삼양식품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음식료 중에서도 내수에 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실적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뭐 하이테진로 이런 기업들 보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실적 체력에서 매출 다각화가 해외로 이루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은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가들은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기업들, 그러니까 기대감들이 높아 있는 군들 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보다 호전적인 실적이 나와도 주가는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시장의 단면 자체가 약간 금리의 톤이 또 높아져 있는 뭐 10년물 국채 한 4% 높아져 있는 단계에서는
가깝게는 뭐 매출 증대보다 이익이 잘 나오는 구조들을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반도체는 좀 실적 이렇게 턴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좀 더딤을 알 수 있고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성장주군들에서 지금 주로 우리나라 시장 자금들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차례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3분기, 4분기 연속될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편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금리의 톤이 낮아지는 걸 확인하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그때 시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급하지 않아야 되는 시장의 형태가 2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한번 채팅창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운 이사님. 예. 김우정님이 그러셨어요. 또다시 매크로가 저기 시작하는데 실적이 의미가 없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그랬더니 아르고스님이 우정님 의견에 공감. 또 저기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이제 공감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 또 김우정님 한 말씀 더 하셨네. 이런 시장에서 매일 말할 주제를 찾아야 하는 방송인들도 고통일 거임. 인포맥스 라이브 진짜 고통이에요. 매일 저녁에 네. 예? 2시간을 어제 그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그놈의 그거 야 빠지면 야 올라가고 네. 야가 좀 찌그러져 있나 싶으면 야가 올라가니까 가던 놈이 못 가고 네. 외국인 사나 싶을 때 다음날 팔고 네. 이걸 갖고 맨날 얘기해야 되는 2시간 이 방송도 고통이겠지만 네. 이걸 갖다가 매일 나와서 2부를 갖다가 책임져야 되는 그 김모 씨는 얼마나 힘드실까. 네. 진짜 딱해 보인다는 눈빛이네. 네. 와, 우리 PD님 화면 전환 센스. 아무리 시선을 다른 데 보셔도 카메라가 대표님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도 김우정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네. 한동안 이렇게 지금 뒷전으로 밀려있던 거시가 네. 조금 이렇게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네. 8월 들어서부터. 네. 뭐 거시는 거시대로 알아서 가고 우리 또 금요일이니까 가야죠. 위클리 리포트. 저게 거지로 들리죠? 거시가 예. 그래서 거시. 예, 예, 예. 거시. 아, 그렇게 하셔야 잘 들리대요.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해가지고 거시. 거시 예. 이렇게 하셔야. 네. 약간의 그게 있어야 되는구나. 성조. 성조가 있어야 되는구나. 네. 가겠습니다. 네. 네. 가시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동향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3개월 내의 흐름이다 보니까 이제 추세가 8월달 들여서 이제 다 꺾였다. 이게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전까지는 신났죠, 그래도. 네. 그러네요. 네. 미국은 그냥 일변도로 달렸고 그 사이는 지금 코스닥, 코스피 모두 유럽까지 출렁임이 있었지만 빠르게 7월달은 그래도 할 만했었다. 이렇게 보이다가 8월달 들어서 미국이 꺾이니까 이제 다 같이 약간 좀 주춤주춤 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거기다가 중국은 아직 자리 못 차지하고 있고 예.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신기하게 유럽이 올라옵니다. 저는 오. 이거 보고 참 네, 그러네요. 유럽이 올라옵니다. 저 밑에 파란색이 유럽이에요. 네네. 네. 유럽 화이팅. 화이팅. 유럽이 올라온다고요? 예, 주가가요. 오늘은 또 빠지는 중인데 큰 그림에서 올라오고 있다. 네. 오케이. 예. 유럽 경제 독일 지표들 쭉 보게 되면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안 되죠. 네. 우선 제조업 지표가 37인가로 나오고 있는 나라인데. 하기야 극하고 보면 네. 실적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주가인데다가 매크로하고도 상관없는 게 주가예요. 솔직한 얘기로. 네. 뭘 또 이제 안다는 듯이 내가 알면서 한 번 더 곱씹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되새겨보는 네, 과정. 네. 예, 예. 그러면서 또 느끼고. 네. 나중에 가보면 아실 거예요. 진짜 이게 젊은 친구가 어디서 저런 지혜가 생기지? 적이라고는 한 명도 안 만들 것 같은 저 처세술. 나는 가는 데마다 호불호가 딱딱 갈려가지고 저기요? 저기요? enemy. 저기요. 네. 넘어가시겠습니다. 예. 네. 다음 코스닥의 일봉 패턴을 예.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는 일단 단기 추세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검은색이 지지를 합니다. 네, 이번에도 지지는 했다. 딱 바로 그날 55일선.
과로에 뭔가가 이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네, 이제 구두로 민망해서 못 말씀드렸어요. 드리겠어요.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날 거기 저점이 딱 거기더라고요. 네, 저 찍고 올라오더라고요. 찍고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참 그래서 신탕방통하네. 아니 뭐 틀리는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끊지 않고서 저럴 수가 있나? 예.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영업 비밀? 네, 가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꺾인 자리가 오니까 21선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장 네, 21선에서 네. 또 꺾이면서 역시나 오늘 또 장중에는 안 빠지려고 무디 버티더라고요. 버티다가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훅 밀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위로는 눈치 본다는 얘기 같고요. 이제 특히 나스닥이 미국 시장이 어떤 변화 안 나오면은 여기는 우리 혼자 갈 수 없어. 혹시나 디커플링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그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밑에서 어느 정도 체력을 또 만드느냐 이런 쪽인데 지금 기준으로는 한 밑으로 또 2,590, 2,570 뭐 밑으로 이게 쭉 하고 추세 지지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지금 제가 두려운 거는 혹시나 외국인들이 아직 선물 매도가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물 매도가. 네. 그때 말씀드렸던 조금 이따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이번 주에 선물 매도 그냥 지난주에 꽉 채운 거 지금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도 상태가 이게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제 본격적인 청산으로 쫙 돌려주 이런 자리에서 그랬거든요. 한번 이런 자리에서는 외국인들 매도로 모아가다가 한번 쫙 들어오고 이런 자리에서도 밀다가 한번 쫙 들어오고 예. 하는 변화가 나와서 이번에도 거의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그 변곡점 이런 거를 네, 네. 찾아가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미국 시장과 같이 뭐 이렇게 딱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정도로 밑에서 어느 변화가 나오는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변곡점은 미국 시장을 체크해가면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 판단을 만-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만약에 될 것이면 오늘 같은 날도 그냥 뭐 약보합 아니면 강보합권에서 끝냈겠죠. 오전장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굳이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 오후장 내려오는 거 보니까 또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은 매수를 했었어요. 종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니까 그냥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 플레이를 보고 지수는 움직이는 걸로 보고 네 거기서 나머지 단들은 이제 계속 종목적으로는 계속 플레이가 들어가는 것 같고 예. 이런 분위기로 보여졌습니다. 네 코스닥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이 상태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 기자님? 코스닥은 코스닥은 네. 워낙 그 수급의 변수들이 많았었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요소들이 오래 생겨났다 보니 네. 이게 뭐 그런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갈릴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의 하나의 특성이 또 있잖아요. 뭐죠? 네. 우리나라만의 특성.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매수를 한 종목이 강세를 나타낸 거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로 등극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또는 약하다 하더라도 그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면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은 다르게 단면을 보는 거고요. 대신에 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많이 터치를 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좀 이제는 커플링 된 상황의 주가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은 미국 나스닥, 반도체 지수 그 추이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코스닥 차트까지 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예탁금 그리고 지수와 신용장부 추이 지켜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예탁금에 물이 빠집니다. 왜 이렇게 예탁금이 왜 갑자기 저렇게 훅 흑기지 떨어졌네요. 줄어요? 네. 저는 그대로 있는데요. 어? 제 돈은 그대로 있는데요. 글쎄 누가 저렇게 뺀 거예요? 저도 아닌데. 그 다 있고 그대로 있고. 웅이상 빼셨어? 아니요, 저는 빼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예탁금 선이 왜 저렇게 됐어요? 안 빼도 가만히 녹더라고요. 밀리니까. 예. 뭐가 밀리는지. 아니 제 계좌가 가만히 있어도 녹더라고요. 지수가 밀리니 예탁금이 같이 그럴 수도 있겠죠. 약간 좀 시장 좋은 줄 알았더니 나 일단 빼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결이 됐을 수도 있고 주식이. 네. 그런 아하. 변화 때문에 일단은 더는 안 들어옵니다 지금. 아. 그래서 한 50, 이때가 58조 뭐 이 정도까지 가다가 지금 쭉 빠져서 53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예탁금은 빠지는데 신용은 늘어납니다.
이러면 신용은 또 거의 이 정도까지 오니까 20.3조까지 들어온 걸로 봤습니다. 주로 네. 어느 종목으로 신용이 저렇게 몰린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십니까? 진행을 하고 있지 진행이 아니구나.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행은 소장님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진행이 욕심내. 저희의 것입니다. 아, 예, 예. 낮에도 웅이사하고 진행하더만. 아, 진행 뭘 아닙니다. 와서까지. 그냥 거기 그냥 사이좋게 네, 시장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견을 듣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수도 약간 흔들리는데 네. 이제 약간 이제 방향은 아래쪽인데 혼자 위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네, 예, 이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또 과거와는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물 한 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네. 모기맨입니다. 네, 물 드시는 동안 과거와는 다른 게 뭘지 한번 상상을 해보고 있겠습니다. 네, 과거와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코스닥이 안정적입니다. 네, 코스닥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벌써 아까 오 이사님이 얘기하던 그 종목 왜 얘기를 못해요, 근데 네? 네, 네,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네, 코스닥 상위 종목들을 다 약간 신용 증거금 100%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그 레버리지 못 쓰게 한 거 아니에요, 그쪽은?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왜들 이러셔? 왜 뭔 죄를 지었나? 에코프로 얘기하고 뭐 2차전지 택도 아닌 2차전지 관련주 비스무리하게 뭐 2차전지 흉내만 내는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왜 이렇게 겁을 내셔? 아. 뭐가 겁이 나서? 누가 겁이 나서? 이제 목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요? 예. 목은 확실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됐습니다. 예. 네, 괜찮으세요? 자, 그럼 물 한 잔 묻고 네, 갑시다.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코스피 쪽은 신용잔고가 꾸준히 오히려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타깃은 코스피 쪽입니다. 근데 코스피 쪽인데 최근에 들어가는 그 신용잔고가 혹시나 일단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 매수가 가장 두드러진 쪽은 포스코홀딩스죠. 홀, 포홀. 네. 근데 그렇다고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거 포스코홀딩스로 신용잔고 팍팍팍 늘어나는 건 아닌데 꾸준하게 늘고 있고 거기다 이제 모든 종목들의 동향이 약간 코스피 쪽에 좀 맞춰지면서 나오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거는 뭐 일단 과거와는 다르긴 하지만 레버리지가 이렇게 커지면서 나오는 변화들은 그렇게 썩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예전처럼 만약에 시종잔고가 50조대로 내려가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니죠 예탁금이 50조대로 내려가고 그리고 시종잔고는 20조대 이상으로 유지된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40%가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니다. 네, 네. 그거는 조금 챙겨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네. 네. 다음으로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 이번 주도 개인이 매수가 많았습니다. 네, 매수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오랜만에 또 개인들은 전기전자도 사고, 네, 오. 철강금속 사고, 화학 사고, 운수장비 사고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죠. 아, 제가 전기전자를 좀 샀더니만. 여기에 공 하나가 들어간 게 우리 제가 했거든요. 삼성전자 물타기를 좀 했더니만. 예. 그래서 뭐 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경배. 있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모든 동지들이요. 화이팅입니다. 네. 외국인들은 네. 이제 동지까지 표현을 하시네요. 왜냐면 온 네. 국민이 다 함께 들어갔잖아요. 저희 막 이렇게 동학개미 운동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매매 동향 보시죠. 예.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네, 근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뭐 판 건 없습니다. 그냥 딱 요 정도, 코스닥도 요 정도. 그러니까 뭐 그냥 거의 관망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주. 그런데 의외로 기관이 맨날 팔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관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선물 따라서 외국인 선물 쭉 들어가면 매도 나오고 또 매수하게 되면 쭉 하고 매수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대거했다. 기관 매수로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이 참 하고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기금 쪽에서도 매도 나오고 있는데 섹터별로 보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도 기관이 사는 쪽이 의약품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같이 발을 걸치고 연기금도 사네요. 이렇게 되면은 의약품 즉 제약 바이오 쪽이 네. 생각보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요즘 종목들 막 올라가는 거 보면 미치겠어요. 네, 그냥 수직 상승하는 종목들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내용을 알지 못하고 차트만 보고 따라갔다가 예전에 저희 2015-16년도에 나왔던 그 사태 그대로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태요? 제약바이오의 찬란했던 미래가 순간적으로 한두 달 만에 그냥 우르르 네, 그런 걸 근데 뭐 솔직히 공부한다고 해서 저희가 알겠습니까? 해도 너무 어려워요? 모르고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그거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꿈을 갖고 오는 섹터다 보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꿈의 크기를 그만큼 눈빛이 예. 저는 잘못했습니다. 예. 이러가지고 매매합니다, 저는. 네. 또 그 경멸의 눈빛을 또 이렇게 한 건. 나 김 대표 나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그러지 마셔. 내 눈빛이 좀 문제가 있나 봐. 아니,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그쵸? 글쎄요. 아무 말도 안 아니, 하고. 얘기가 점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점점 좀 눈이 작아지시면서 저를 이렇게 내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아우 좀 지긋지긋해갖고 그놈의 꿈, 네, 그놈의 기대감. 네, 그냥 그런 거 보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그렇게 보고 가고 있는데 네. 다 필요 없어. 뭐 벌만 되지 뭐. 그게 뭐 벌만 되지 뭐. 꿈이 뭐 어떻고. 녹고 있습니다. 녹고 있어요. 네, 꿈이 녹고 있습니다. 참네. 네,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는 그래도 전기전자를 이제 한 목요일 금요일 때부터는 좀 팔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주간 단위로는 매수 기조가 유지돼 있다. 네. 그런 쪽에서 운수 장비 쪽도 오늘 보니까 자동차 쪽 다시 매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처음 봤습니다. 그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자동차 협력 상생기금, 상생협력기금? 잘 몰랐습니다. 저 네. 깜짝 놀랐어요. 현대차가 이번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네네. 네, 부품당에서 70%를 네. 85%를 올려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게 있었어요, 전에도? 전에 조금 유례 없이 그 부분을 부품사 컨커를 통해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사안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시켰겠죠? 네. 네. 우리 이렇게 착한 회사 이미지 하게 좀 해봐. 이렇겠죠? 네, 뭔가 이제 그 이번에 광복절 전에 아, 파업 관련해서 좀 협의를 해야 되다 보니 그런 액션 같기도 하고 이건 추측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컨콜은 컨퍼런스 콜? 네네. 추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줄여야 되는구나. 젊은 감각은.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다 줄이면 됩니다. 응. 줄이면서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막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그 자동차 쪽도 반응하는 거 보니까 네. 일단 현대차 쪽에서는 그동안은 그 인플레이션 나온 뭐 물류비나 인건비 이런 거를 보존해줬다는 얘기니까 자동차 쪽에서 앞으로 뭘 좀 부품사에 대해서 뭘 좀 빅픽처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네. 진행되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의외로 유통주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쪽에 저희가 한때 저런 거 되겠어 라고 그냥 손 놓고 있던 게 유통주에 또 대부분이 들어가는 게 면세점, 중국 소비주 이런 쪽이 딱 들어가 있죠. 그건 단체 관광 때문일까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의외로 이게 올라가면서 그냥 또 테마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일단 뭐 숏 커버링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매수가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봐야 되지 않나. 네. 이제 또 물 들어오는 것들 체크해야 되지 않나. 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뭐 이게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요 밑에 단들 뭐 전기가스, 건설, 통신, 금융 이쪽 보게 되면 네. 의외로 예전만큼 매도가 없이 그냥 뭐 요만큼씩이라도 그래도 매수로 잡히네요. 그게 좀 다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 주 외국인 기관 순매수 4위 종목을 보게 되면 공통되는 종목은 이렇게 적은 건 또 오랜만 아닌가요? 네, 오랜만이고 중국 소비주로 대동단결됐네요. 네,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거는 꾸준한 느낌이네요. 네, 이런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도 의외로 차트 무너졌다가 바로 또 복귀하는 네. 힘을 또 보여줬고 이런 쪽에서 좀 특이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운데 또 조선 쪽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제일 강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 보니까 현대미포조선도 딱 살려고 돌아서는 모습들 오늘 보니까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근데 코스닥에서는 지금 쭉 봤었을 때 예전에는 JYP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JYP가 빠지고 SM이 들어와 있네요. 네, 코스닥 쪽의 외국인들이 같은 엔터에도 조금 뭘 봤을까요? 이런 느낌이 들고 거기다가 이오테크닉스, 두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대부분 또 자동차, 반도체 소부장 쪽은 관심이 있는 쪽 같은데 또 기관 같은 경우는 의외로 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약간 이제 지금은 보이는 게 LG생활건강, 현대백화점이네요. 예,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이런 쪽에 파라다이스 이런 쪽이 다 약간 그 리오프닝 중국 소비 쪽이죠. 예. 이쪽을 매매를 하는데 또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습니다. 셀트리온 한미약품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또 알테오젠, HK 노엔 이 정도. JLK도 의료 쪽으로 하고 봐야 되겠죠. AI 의료니까. 네. 이런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과거에 한때 2차 전지 부품단이나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이나 들어갔던 것들이 지금 딱 보게 되면은 기관들 쪽에서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좀 특이한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1위가 에코프로고 4위가 에코프로비엠인데 이 가격대에서 사는 거는 앞으로의 엄청난 성장성과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보고 저들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무슨 뭐 아직도 쇼스퀴즈 당하는 중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또 그놈의 ETF 자금 들었다고 이제 그걸로 손님 돈 들어왔으니까 일단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성격입니까? 이제 와서 왜 사지 저걸? 이사님께 여쭤볼까요? 지금은 네. 우선 그 수급 주체별로 쪼개서 네. 보면 보통 펀드 자금이 들어오거나 실제 지수에 대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경우는 뭐 기금이라든지 투신 이쪽으로 많이 잡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쇼커버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로 좀 주체가 많이 잡힙니다. 사모펀드가?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로 매수된 주체를 봤을 때는 금융투자 사모펀드 두 주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쪼개볼 수 있는 거는 패시브 자금, 그 다음에 쇼커버 두 갈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성장에 대해서 보고 펀드에서 직접적으로 액티브 펀드에 편입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지수 추종 자금 같은 경우는 자금이 들어왔을 때 편입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런 부분과 공매도 환매수 두 부분이 가장 큰 맥락의 수급이었습니다. 네, 기관 수급 중에서. 웅 이사님. 네. 낮에 거기서도 그래요? 2차 전지 얘기 나오면 이름에서 떠넘기고 2차 전지 언급 안 하죠? 그죠?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십니다. 네. 다 하는데요. 왜냐면 좀 많이 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리포트 하시느라. 예, 혼자만 다 하면은 네, 또 그렇죠. 공무원이 혼자 다 해. 알고 그러고 보니 앉지 굉장히 않습니까? 따뜻한 마음. 네. 아니 뭐 양보 아닌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가격 물어보셔도 되고 지금까지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주 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건 먹으면 되죠. 예. 무슨 뭐 사과 끼어서 사과 끼인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사과요? 아니. 네. 자, 지금 대충 다 본 거죠? 네, 다 봤습니다. 위클리 리포트는. 네. 되게 빨리 끝냈네요. 지금 중국 관련 주들이 이제 지금 탄력을 받았잖아요. 네. 요거는 저기 언제까지 약발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제 보면 종목들이 상한가 도달하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30%폭. 그다음에 오늘 또 차별화됐지만은 작은 종목들은 추가로 뭐 20-30%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는 한 종목의 시세가 50-60% 낮다는 건 1년에 대해서 영업이익 증가치를 보통 한 10% 정도 이상이 증가한 부분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이익이 나오는 기업단들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확인한 실적은 화장품단, 뭐 코스맥스,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이제 연간 실적의 훼손도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뭐 시세가 또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주가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실제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호텔 신라 이런 종목들이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뭐 탄력적으로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좀 강하게 테마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너무 이거 진짜 제가 심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공감이 가서 예. 우리 로즈마리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같이 공유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좀 이렇게 방송으로 그거 하기는 하지만 어떤 우리 이제 말씀이실까요? TV로만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가끔씩 저 진행하는 저 이 소장이 지금 뭘 저렇게 보고 혼자 흥분을 하나 하시겠지만 우리 이 또 인포맥스 라이브의 매력이 네. 우리 또 실시간 채팅창에 같이 이렇게 의견을 소통하면서, 나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가는데 로즈마리님이 그랬어요. 돈 먹고 튀고 또 순환매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급 종목들 올리고 개미들 물리게 하고 빠지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올 한 해 지금 계속 이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치에. 이 와중에 우리 민수형 같은 사람은 녹아요 녹아 이러면서 엄살을 부리지만 이쪽에 녹고 이쪽에는 빵빵해지고 해서 전반적으로 견뎌내지만 네. 이거 어지간하면 이거 못 견뎌요 이거. 못 견디죠. 한 10번을 갖다가 쫓아 네. 우우 하면서 쏠려서 돌아간다 해서 두어 번은 먹을 수 있어. 아니야. 제 생각에 10번 중에 한 17번을 먹었다 치더라도 그 두어 번에 당하면 이거 거의 똔똔 내지는 마이너스예요 이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좀 근변에는 이게 주식시장 맞아요. 이게 주식시장인데 원래는 유난히 심하네. 네. 거기다가 우리 일반인들 이거 MTS로 이렇게 뭐 해갖고 이거 갖고 지금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게. 퍽퍽 쏟아지는 거 보면은 네네. 결정적인 순간에 주문 나오는 거 보면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덜 당하죠? 덜 당하는 면은 좀 시세를 덜 봐야 되고요. 네, 확실히 덜 봐야 되고. 덜 봐야 된다. 시세를 덜 아예 봐야 고지를 된다. 말아야 돼요. 아니요, 덜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뭐 순환매가 심하고 그건 시장의 단면입니다. 자, 보시는 분들도 이게 시장의 단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네, 인정해야 되는 시장이고, 자, 여기에서 안 되고 힘들고 너무 시장이 어렵다. 그러면 안 어려운 쪽으로 바뀌려고 해야죠. 시장은 안 바뀌잖아요. 시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바뀌어야죠. 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써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약간 옹인사 명언집. 내가 이제 이렇게 응? 실물을 갖다 접한 지 이제 한 3주도 채 안 됐는데 네, 명언 막 쏟아지네요. 아 진짜 내 사랑스러운 동생 삼고 싶다. 네.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봐요. gone. 예, gone please.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스스로가 틀리는 부분을 수정해야죠. 네, 그렇게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시장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방송을 보면서 뭐 기관 투자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뭐 순환매를 돌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다 같이 죽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들고. 네, 그렇다 보니 그냥 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을 바꿔보는 거죠. 단적으로 팔고 싶을 때 사보는 것도 방법이고. 와, 네. 야, 이건 매매하신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틀리고 맞는지에 대한 부분조차 사실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은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에 반대로 해보는 것도 한번 시도해보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부분은 심리고요. 뭔가 그 감정의 개입을 배제하려고 해야죠. 뭐 실적이 안 맞는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데 기승전 실적이 그 각 종목에는 가장 시세에 가깝게 정답에 맞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실적을 중심으로 종목을 좀 보시면 이 부분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확실히. 기가 찼어. 실적 얘기하시네 또. 네. 왜요? 금양 시총이 현대차보다 더 높대? 그렇죠.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올해 시장에
단면, 특이성이죠. 그렇게 돼버린 게 특이성인데 그러면 두 갈래로 놓아 보겠습니다. 두 갈래로. 네, 시장이 뭐 이렇게 수급이 몰리든 해서 이 종목의 시세는 났어요. 그러면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종목을 사지는 못합니다. 제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그러면 저는 시장을 놓고 봐서는 플레이를 잘 못한 거예요. 시세가 났으니. 다만 이 원칙을 깨면서 이 종목을 진입을 할 때는 이 다음에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계속 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근데 끝은 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각자의 기준에 맞게 뭐 시장을 대하는 그런 칼날 같은 경우를 마련을 해놓고 계속 뭐 순응할 분들은 순응하고 아니 뭐 저 같은 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배제할 거는 배제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그러면은 전 여기서 궁금한 게 이사님의 기준은 뭐고 이사님 기준에서 바라보시는 좀 주목하고 계신 업종은 뭔지도 한번 그럼 여쭤볼까요? 잠깐. 잠깐. 빠밤 이 대목에서. 네. 빠밤 빌려드리는 거예요? 자, 승희 씨 질문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네. 그 승희 씨의 질문에 우리 웅 이사님의 답변이 네. 좀 더 이렇게 진정성을 갖고 다가오기 위해서 네. 좋아요. 아니야. 에이, 이제 그런 그런 거 이제 안 해 이제 뭐 창피스럽게. 정말요? 그거보다 인포메이스 라이브에 통과를 하나 거치셔야 돼요. 네. 우리 저 민수 형이 네. 저기 여러 번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하셨어. 네. 옛날에 저 총 맞은 기억. 여기 한 방, 네. 저기 한 방, 깡통, 네. 카드 전부 막 수북했는데 죄다 뭐 꽂으면 없고 네. 저쪽에 한강 다리도 한 두어 번 갔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요즘에 이 김민수가 된겨. 네.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웅이사 저기 이거 이 바닥에 들어와서 네. 제일 좌절했을 때 한번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줬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승희 씨 얘기에 질문에 답할 때 우리가 좀 더 공감하면서 들을게. 의사 웁니다 갑자기. 그 우리 정도예요? 뚝뚝뚝 그러죠. 또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나? 무너진 건 스스로 감정을 통제 못해서였고요. 원래는 이렇게 뭐 몇 년치의 수익을 쌓아오다가 한 종목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언제쯤 얘기해요? 코로나 시기입니다. 2020년에? 네. 21년?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종목을 보더라도 괜찮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부도 좀 빠르게 증식을 시켜보고 싶다라는 이 감정이 개입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제가 처음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했습니다. 한 종목에.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뭐 현금 매수도 했지만 너무 종목에 편향되게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한 거다 보니까 계속 매수를 한 거죠. 코로나 시장이 이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부가 이제 제로로 간 겁니다. 마이너스까지. 그리고 다시 이제 그동안에 벌었던 거 한 입에 톡 털어서 다 날려줬었어요? 네 전부 다. 그럼 원금은 나왔네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너무 진짜 순수한 버는 거 까먹은 게 아니고 원금까지 원금 이상입니다. 아하. 원금 이상. 네. 레버리지를 세게 쓰셨군요. 세게 썼구나. 저희 20대, 30대가 사라진 거죠. 그럼 40대예요 지금? 지금 40대요? 오! 김혜수 대표님 부르셨어요? 웅이사 40대요? 네. 40대네. 40대예요? 네. 40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40대 아니었거든요.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군요. 시간이 제가 그렇게 원래는 아기처럼 생겼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 데미지를 맞고 흰머리가 나면서 코로나가 큰 잘못을 했네요. 네, 저의 잘못입니다. 지금도 아주 천진난만한 애기 같아요. 맞아요. 아가상이세요. 근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스스로 그냥 부는 아직 100% 회복은 못했고요. 네, 부는 100% 회복은 못했고. 그때 손실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고요? 네, 제 스스로한테는 그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깨달은 점이 지금 시장을 대하면서가 확실히 달라졌기에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감은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네. 자만감이 아닌 자신감이 붙었다. 네. 그래서 뭐 한 단계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단계씩 해나가고 있다. 어때요? 이제 저 답변 들어도 될까요? 참
소장님? 참 영혼이 맑네. 맑은 영혼의 소유자인가요? 조금 탁한 소장님께서? 영혼은 한번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 한번 해봐라 하니까 막 여기 그럼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요 이러면서 네, 다 그래요. 지난 얘기니까. 예. 그렇죠. 승희 씨 질문에 한번 답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다시 질문. 우 기자님의 뭐 기준점. 사요? 그럼 되죠. 아, 우리는. 진짜. 뭐 사요? 그래도 좀 순화시켜야죠. 자, 이사님의 소장님은- 기준점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딱 두 마디입니다. 이게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와 저의 액션은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생각이다 보니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실천을 하고 있고요. 제가 느끼는 그대로 언제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적과 관련된 소비재 플레이를 실제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는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예, 미국이 워낙 금리 톤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실적과 대입을 해봤을 때 미국의 반도체 주들도 그만큼 맞춰서 올라와 있기에 이제 그 다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단이 주저하고 있지만은 좀 금리의 톤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간 전망치를 수정하거나 한다면 반도체 타임이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반도체 쪽을 저는 긍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네, 제 주관까지 좀 투여돼서 그 반도체 쪽도 많잖아요. 지금 네. 때는 HBM3 쪽도 있을 거고 네. 후공정도 있을 거고 전공정도 있을 거고 EUV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대표적인 성장이 큰 게 HBM 단이다 보니까 네. 저는 그쪽에 장비 업체를 탑픽으로 보고 그쪽에 장비 업체도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그냥 이니셜이라도 좀 가르쳐 줬어. 네, 오늘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상위의 종목은 있습니다. 아까 그 표에 나와요? 네. 위클리 리포트 표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없는데요? 근데 채팅창에서 아까부터 시청자분들이 이걸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그 김민수 대표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상위 종목 그 표 보면은 항상 외국인 순매수 상에 코스닥에 항상 JYP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부터 그 자리를 다른 엔터테인먼트사라던가 이제 바뀐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JYP 왜 이제 더 이상 이 순매수 상이 올라가지 않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현상적인 부분일까요? 난 외국인들의 지분 들어올 만큼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거기서 이제 다른 상대적으로 보니까 다른 쪽이 더 싸 보이는 실적을 발표한 거죠. SM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상황들이었고 네. 그래서 그게 물론 아직까지 SM 이슈가 끝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또 카카오 쪽에서도 약간 공정거래위원회인가 이거 조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예. 그 카카오엔터의 그 지분 취득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다시 얘기하면서 김범수 의장 것까지도 또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건요, JYP 그 10회 폭락한 이유.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돌아오는 중인데. 네. 그렇군요. 네, 근데 JYP 엔터 실적과 관련된 얘기는 아마 우 이사님께서 더 잘해주실 겁니다. 아주 날카롭게.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네.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적의 예상치가 있고 시장 예상치들이 있는데 우선 원래 실적 예상치보다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보고 주가는 이미 시장 기대감을 반영해서 좀 높아진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딱 수치만을 보고 시장 정도의 예상치는 덜 됐구나라고 하면서 우선은 시간으로 좀 거칠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쪼개봐야죠. 이렇게 본업에서 잘 했느냐 아니면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었느냐라고 하면 이번에 JYP가 방송 이벤트를 개최를 했죠. 네, 글로벌 그룹사를 키운다 이런 명목으로. H2K.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비용이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북미라든지 미국 단에서 법인에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대입해 봤을 땐 실제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치만큼의 실적은 나온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단면을 제외하고 우선은 실적만 보고 기대감이 이만큼 있었다 보니 시간으로 좀 매도가 많이 나온 경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이 종목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지 봐야죠. 네. 다음에 네. 금요일 말고 다른 요일 날 나가시고 금요일 날 한번 나오지 말아 보죠. 네. 좌우지가 뭐 조금 뭐 궁금한 거 예민한 건 물으니까 전부 이러고 있네. 아, 정확하게 수치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정황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웅 이사님이시다 보니까 네. 뭐 민감 다음 저 물어보세요. 제가 따뜻한 마음으로 양보 네, 표현해 마음. 보도록 혼자 하겠습니다. 오디오를 다 독차지하면 안 된다. 뜨끈뜨끈 따뜻한 그렇습니다. 마음. 예. 네, 스튜디오가 와이프가 뜨거워지고 항상 강조하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온기 때문에 지금 약간 결론은 열이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JYP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500억 이상이었었어요. 네네. 2분기 영업이익이. 근데 그게 빠져서 그거보다 한 4, 50억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는 하겠지 하고 나왔던 거. 그 밑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 1분기보단 좋고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워낙 기대치가 높았던 거죠. 근데 요즘 시간에는 개인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올리는 것도 그렇고 밀리는 것도 그렇고 요즘 시간외에서 매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 갑자기 그거 궁금해졌어요. 네. 그 소장님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뭐요? 그 김민수 대표님 아는 후배분이신지 뭐 대학생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네. 항상 시간외 매매만 하는 네. 기법으로 하시는 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의 근황은 어떠시대요? 요즘엔 왜냐면 네. 그 낮 시간대는 배달 알바 하느라고 아. 배달하고. 네 근데 배달하고 그때 꽤 성적이 좋다고 저 하셨었잖아요. 요즘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도 가끔. 그 기법에 만족하신다고 하시던가요? 네, 그러니까 특히 시간에서 급등 급락을 되게 잘 포인트를 맞추더라고요. 특이합니다. 그래서 뭐 나도 좀 알게 뭐 어떻게 했더니 안 된다고. 저도 예, 그게 배달- 궁금해서 사실 여쭤본 거였는데. 예, 배달 2개 시키라고. 그렇군요. 네, 네, 아마 그런 쪽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워낙 변동폭을 살아가면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종목들도 생각보다 웅이사님만큼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그만큼 밤에 공부 열심히 한다는 얘기겠죠. 종목들 찾아서. 네, 그러니까 그게 기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을 누릴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또 그 신기했던 게 우리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 다 좋았죠. 네. 주가. 미국에는 GM하고 포드 박살이 났었는데. 네. 네. 이거 그러면 지금 현대차 기아도 이것도 외국인 집중 매수라면서요. 네. 요렇게 뭐 지수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약간 미국하고의 요 디커플링 요거 한동안 갈 것 같습니까? 요새는 뭐 미국장하고 상관없이 가는 그게 많아가지고 한동안 지속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디커플링의 네, 지속. 대신에 좀 업종은 차별화될 것 같고요. 예, 반도체는 미국이랑 지금 동조화되도록 레벨이 맞춰졌고요. 반도체는. 네. 근데 현대기아차랑 뭐 GM 포드, 테슬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현대기아차 밸류가 이제는 매력도가 있다 보니 좀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나머지는 오버페이스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은 빠지고 예, 이 현상이고요. 자, 거래소 코스닥 특히 거래소 놓고 보면 지수 레벨이 2분기 실적 감안을 해봤을 때는 뭐 2,500선 이하 그 정도는 안 깨는 흐름 그 정도 레벨이기에 그냥 좀 순환매가 돌았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여기에서 선택이죠. 반도체 단 플레이를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좀 레벨이 낮아 있는 종목들 분기 실적이 뭐 연속성 되는 정도의 컨디션을 가진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느냐 업종을 매매하느냐 두 가지 갈래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를 갖다가 꾸준히 거의 뭐 매일 보시다시피 하시는 우리 진짜 애청자분들이라면은 하루하루 이렇게 좀 뭐랄까 헷갈리실 것 같아. 내가 어제 이제 모처럼 이렇게 저녁 시간에 좀 저녁 일찍 먹고 이제 7시부터 이렇게 틀어서 보는데 어제 서재영 상무님 나오셨잖아요. 네. 서재영 상무님 나오셨는데 이제 왜 성장주 하느냐 하는 그 대목에서 네. 이제 성장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될 만한 주가 차트하고 네. 이제 뭔가 성장은 아닌 네. 그 중에서도 서상무님 말씀하셨던 어제 출연하셨던 서상무님은 저 같으면 음식료는 손 안 댑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이거 너무 신발해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거 뭐 네. 그때 달라요도 아니고 뭐 사람마다 달라요도 아니고 네. 이 주식시장에는 왕도가 없어요. 아우. 중요한 명쾌하십니다 게 정말. 네. 이게 그걸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컨트롤할 수도 없고. 네. 근데 그러면 형은 다 먹으려 하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 무슨 녹습니다 지금 녹고 있다고 하시는데 뭘 자꾸 녹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계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줄줄줄 녹죠. 뭐 그- 그냥 위로성 멘트라고 받고 오케이. 어쨌거나 다 먹으려 하면 안 된다. 다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변동성을 사랑해서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시세 포착은 대응해 볼 수 있겠죠. 특히 뭐 급하게 내가 알고 있는 시총과 이 정도 규모인데 의외로 외부 충격에 따라서 밀렸다. 주가 하락을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또 트렌드로 맞춰가면서 최근에 뜨는 테마 트렌드인데 평소에는 그게 딱 산업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거 아니면 지금 오늘 대응할 게 없어요. 이거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계좌가 시장이 만약에 좀 위축되고 있는데 계좌금 밀립니다. 그럼 이거만 세고 있는데 대응해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대응해서 찾는다든가 하는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오늘 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도 이거 농심 사고 뭐 보니까 또 오늘 또 현대차가 있으니까 그 관련된 부품주 사고 이렇게 팍 넓혔다가는 대응이 좀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나 자신 있는 거 좀 시간 만약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이거 시간 지나면 회복해서 더 그 이상의 효과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몰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매매가 제대로 힘드시다면 네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요? 그거 안 하셨죠? 네. 안 사요. 안 사요. 우리 그래서 연합뉴스 경제 TV고 우리가 무슨 뭐 리딩방도 아니고 어? 뭐 그렇게 뭐 사요 사요 팔아요 뭐 사요 뭐 종목 하나만 주소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당한 저는 뭡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요? 뭐 우리 그런 적 있었나? 손절당했네요. 아닙니다. 저희 또 그 사이에 여러분 클로징이 2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거 아시죠? 그 광복절 있어서 휴장도 하루 있고. 우리가 다음 주가 광복절입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 FMC 화요일. 의사록 공개도 있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두 분께 한 1분 정도씩 할애해서 다음 주에 체크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러면서 승인시면서 휴가 가면서 다음 주. 어떻게? 아유 미리 공개하시면 어떻게 클로징하면서 살짝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랬구나? 네, 저 다녀올게요. 빠방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소장님께서? 일단 다음 주 체크 포인트. 네.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모든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하고 나서는 지금 시장 방향성이 딱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는 좀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시세, 저런 종목들의 시세.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가지시고 특히 다음 주는 좀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는 한 주. 네. 그래 급하지 마시고. 우리가 연합뉴스 경제 TV가 무슨 리딩방도 아니고 네.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네. 그래 저 어디다가 이렇게 그냥 쫓아다니는 매매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기다릴 거 뭐 하나만 주소. 네, 기다릴 거 같은 경우는 그 각자 보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거나 가장 많이 접하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신 나 거군요. 그거 상처 있는데. 네, 그 멘트 나 상처 있는데 그 멘트에 내가 저 무슨 뭐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 네이버 같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카카오 같고 뭐 이래가지고 자 소장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김민수 대표님 다음 주 체크 포인트 부탁드릴게요. 시간 짧죠? 네. 뭐 한 30초 정도 네. 드릴 수 있을 것 다음 같네요. 주는 제약바이오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약바이오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제약바이오? 같다는 말씀. 네. 또 이게 제약바이오가 또 꿈틀거려요. 또 네. 민수 형이 또 얘기했거든. 그 정도 됐어 벌써. 누구만큼은 안 되지만 그 정도까지는 왔어. 얘기하면 꿈틀거려. 예. 제 이번에 이놈의- 미물 하나가 움직인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